좋은 책 읽어주는 곳 TV입니다. 넓은 들을 사서 거기에 으리으리한 집을 짓자. 나의 노후는 아주 좋은 집에서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야 내가 조정해서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 아닌가. 김대감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자신의 집을 내놓고 집 근처에 넓은 터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넓은 터에다가 집을 지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도승이 이 대감이 사는 마을에 시주를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대감의 집에도 지나치지 않고 들러서 시주를 정했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땡중이 시주를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도승의 소리를 들은 성격 좋은 대감은 이 도승에게 많은 쌀을 내주었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님, 이 쌀이면 한동안 시주 걱정은 없으실 테지요. 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덕을 쌓으시니 이 집안에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보아하니 아주 큰일을 준비하시나 봅니다. 그 도승이 대감의 얼굴을 유심히 보다 그리 말하자 대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스님, 어찌 아셨습니까? 그 참으로 유용하십니다. 맞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팔려고 내놨고 새 집을 저 앞에 있는 공터를 사서 지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워낙 큰 집을 지으려니까 준비할 곳이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딱 새 집이 완성되면 한번 꼭 들러 주십시오. 그때는 아주 또 후하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대감이 웃으며 말하자 이 도승은 다만 주변을 둘러보다가 들어온 문을 나가서 그 밖에 공터를 보았습니다. 저것이겠지요. 새 집을 지으신다는 곳이. 조승의 물음에 홀린 듯 따라 나온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아, 혹시 스님, 혹시 그 풍수도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오면 좀 저 집터가 어떤지 봐주실 수 있을런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도승은 계속 유심히 그 집터의 지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 백스님, 왜 그러십니까? 저 터에 뭐가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대감이 놀라서 도승에게 묻자 이 도승은 다만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대감, 지금 집을 지으려고 준비 중인 저 널따란 저기는 절대로 집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저곳에 집을 지으신다면 이 나라에 근심될 일이 생길 것이고 또한 그 집도 그 집에 사는 대감의 후손들도 무사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 이럴 수가. 저것이 그토록 중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딱 봐도 아주 좋아 보이는 터인데. 아이, 설마 땅 속에 뭐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당은 아니고 오히려 따지고 보면 명당이지요. 하지만 저곳이 지토로 쓰일 만한 명당은 아닙니다. 그 대신 저곳에 집을 짓지 않고 대감께서 12년이 걸려 큰 못을 만드신다면 그것은 대감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에게도 큰 경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집을 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못 연못 말씀이십니까? 12년이나 말씀이십니까? 대감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대감의 몫입니다. 대감 한 사람의 선택이 훗날 수천 수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아니면 죽일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 말은 도승은 그리고는 훌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대감은 멍하니 자신이 집을 지으려고 마련해둔 그 넓은 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대감은 처음에는 도승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감은 워낙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훗날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도승의 말이 두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믿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도 찜찜하다. 아, 그래. 그 친구에게 물어볼까? 대감은 학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재주가 뛰어나고 박학다식한 친구 최선비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관직에는 뜻이 없어 이곳저곳을 유랑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이 대감이 친구였는데 마침 근방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감은 바로 최선비를 불러다 자신이 도승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아, 그렇네. 아니,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들여 저 집터를 사들였다네. 헌데 저곳에 이 연못을 지으라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그 말이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자네가 한번 저 터를 봐주시게나. 그 도승이 왜 나에게 저곳에 연못을 만들라고 했는지 자네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야. 좋아. 내가 가서 한번 봐야겠구먼. 대감은 최선비와 함께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있는 새 집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터와 그 주변을 둘러보던 최선비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박수를 한번 짝 쳤습니다. 옳거니 그래서 그랬구만. 뭘 알아냈는가? 혹시 안 좋은 기운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 사람아, 안 좋은 기운은 무슨 교육 스님의 말대로 이거 자네가 장차 온 나라를 위해 큰 공덕을 쌓을 기회가 생겼구만. 무슨 소리인가? 공덕이라니. 자 보시게 이곳은 가뭄이 자주 일어나는 동네이지. 오, 맞네. 맞아, 봄 겨울에는 비도 잘 안 오고 눈도 잘 안 오니 말이야. 그래. 그런데 또 여름 장마에는 비가 억수로 오고 그렇지. 그 장마 때는 저 앞에 있는 대덕산이며 인근의 산에서 물이 넘쳐 흘러내려오고 많네. 동네가 아주 물바다가 됐지.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그 물을 마을로 흘러가게 두지 않고 이곳에 모아둘 수 있다면 그럼 어떨 것 같은가? 물 모아나 물을 확 장마 때 산에서 흘러넘쳐오는 물을 말인가? 그렇네. 내 생각에는 이곳이 딱 저 산들에서 흘러넘쳐오는 물을 받을 가장 최적의 지형이네. 그 도승의 말대로 연못을 만들 최고의 장소다 이거지. 그럼 장마 때는 이곳에다 물을 받아두어 마을에 물이 가지 않게 막고 그래. 그리고 그 물은 다시 가뭄 때 쓰이는 것이야. 이런 자리에 집을 짓는다니 그건 말도 안 되지. 과연 그렇구만. 역시 자네가 최고야. 제목 참새와 파리. 아주 먼 옛날 숲속에 커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님이 땅에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개 달린 짐승들은 모두 숲에서 가장 큰 나무 앞으로 모여라. 그 소리를 듣고 날짐승들은 모두들 가장 큰 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세상에 옥황상제님이 부르시다니 분명 큰일일 거야. 모인 새들은 저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모였느냐? 너희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 주었는지 들어보고 좋은 일을 해준 새에게는 큰 상을 내려주려고 불렀다. 그러자 날짐승들은 좋아했습니다. 이야, 상이래 좋았어. 이번엔 내가 큰 상을 받을 수 있겠어. 제일 먼저 앞으로 나서는 것은 까치였습니다. 까치는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올라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깍깍 노래를 불러 반가운 손님이 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거 참 훌륭한 일을 하였구나. 상으로 너에게 하얀 띠를 주겠노라. 까치는 옥황상제님에게 하얀 티를 받아서 허리와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띠를 뽐내며 나무 앞을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세상에 정말 멋지다. 나도 사람들을 좀 도와줄 걸.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종달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옥황상제님, 저는 봄에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노래를 했답니다. 제 노래를 듣고 농부들은 농사 지을 때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일을 해주었구나. 덕분에 농사꾼들이 농사를 늦지 않고 지을 수 있었겠군. 너에게는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라고 좋은 소리를 선물로 주겠다. 종달새는 목소리를 선물 받고 자랑하듯 동물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올빼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옥황상제님, 저는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울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소리를 듣고 길을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이번에도 올빼미에게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새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럴 수가, 밤에도 잘 볼 수 있으면 사냥하는데 엄청 좋은 거 아니야. 그러게, 정말 부럽다. 이번에는 수탉이 나무 아래서 당당하게 걸어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꽃기요 울면서 사람들을 깨워주었습니다. 그렇구나. 아주 좋은 일을 했다. 덕분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너에게는 이야기, 이 붉은 모자를 상으로 주마 수탉은 붉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한껏 새들에게 뽐냈습니다. 저건 난 좀 안 부러워. 나랑은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래도 저 수탉에게는 딱 잘 맞는 걸. 옥황상제님이 선물을 고르는 재주가 있으시다. 멋지시다. 그렇게 날짐승들이 하나둘 자기가 한 일을 말하고 옥황상제님에게 상을 받고 가는데, 이번엔 참새가 가장 높은 가지에 오르더니 가슴을 크게 부풀리고 저한테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옥황상제님, 저는 다른 새들과는 비교도 안 될 좋은 일을 했답니다. 오, 그러느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디 너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한번 말해 보거라. 네, 저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확인을 해주었어요. 어떻게 말이냐? 제가 직접 논의 벼가 잘 익었는지 까먹어도 보고 마당에 널어놓은 벼도 쪼아 먹고 하였습니다. 아휴, 정말 하루 종일 그러느라 어찌나 바빴다고요. 참새가 말을 마치자 옥황상제님은 화를 내며 참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 참새야,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 키운 벼를 내가 다 쪼아 먹은 게 잘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냐? 너는 근상이 아니라 외초리로 좀 맞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옥황상제는 회초리를 들고 참새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참새는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참새는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더 나쁜 놈이 있는데. 아, 맞다. 옥황상제님, 저를 이렇게 벌 주실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나쁜 파리란 놈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해충들을 잡아 먹어주기라도 했는데. 그 파리 녀석은 더러운 화장실에도 앉았다가 사람들 음식에도 앉았다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옮겼다고요. 그러자 구석에 더 조용히 숨어있던 파리가 깜짝 놀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옥황상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파리야, 너는 그 더러운 발로 왜 사람들의 음식을 밟고 다닌 것이냐? 너 때문에 목숨이 위험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그 음식이 괜찮은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요. 헤헤헤, 뭐라고 확인 이런 고유한 놈. 그 음식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그리 망친단 말인가? 이놈이 아주 너도 참새처럼 혼쭐이 나야겠구나. 그러자 파리는 앞발을 모아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는 참새가 말했습니다. 야, 이 파리야, 용서할 게 따로 있지. 너 같은 나쁜 녀석은 혼쭐을 나봐야 해. 그러자 옥황상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이놈 참새야, 더 나 잘하거라. 에이, 옥황상제는 그렇게 참새 종아리를 계속 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새는 계속 종아리를 맞을 때마다 팔짝팔짝 뛰었고, 그 모습을 보고 파리는 무서워서
손을 싹싹 빌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옥황상제에게 혼나고 돌아온 참새와 파리는 하지만 그 못된 행동을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옥황상제에게 무섭게 혼난 충격으로 요즘도 파리는 앞발을 싹싹 들면서 다니고 참새는 걸을 때 팔짝팔짝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제목 종이에 싼 당나귀 한 사내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 아이는 조금 어수룩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시킨 것은 무엇이든 할 만큼 잘 들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런 아이를 바보라고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바보는 동네 아이들이 놀려대도 늘 헤헤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바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바보는 비록 머리는 나빴지만 일도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를 일을 시켜 놓으면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한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바보는 하루 종일 힘들여 일을 해주고 나서 돈 몇 푼을 받았습니다. 바보는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잊어버릴까 무서워 돈을 쥔 손을 꼭 놓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가 목이 말랐던 바보는 동네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만 마시고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 바보는 물을 마신 뒤에 출발했는데 그만 돈을 우물가에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기껏 열심히 일을 해놓고 집에는 빈손으로 덜레털레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애당초 돈을 손에 쥐고 오는 것이 잘못이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어머니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물건을 가져올 때는 꼭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오겠습니다. 바보는 꼭 다짐하였습니다. 다음날 바보는 또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더니 주인 집에서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돈을 안 주고 강아지를 한 마리 주었습니다. 어휴, 이 강아지를 어떻게 가지고 간담. 아하,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어오라 하셨지. 바보는 강아지를 호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강아지가 그 좁은 호주머니에 안 들어가려고 깨갱깨갱 발버둥을 치는 것을 겨우 달래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보는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다와갈 무렵에 결국 답답했던 강아지가 그만 오주머니에 실밥을 뜯고 벌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바보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덜덜래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 녀석아,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오는 바보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보가 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잘 끌고 오겠습니다. 바보는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바보는 또다시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주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일하던지 쉬는 시간도 모르고 끊임없이 일하는 바보를 주인들은 칭찬했습니다. 그 대가로 집주인이 품삯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귀한 생선 한 마리였습니다. 이 생선은 또 어떻게 들고 간다. 아, 맞다. 어머니가 새끼줄로 목을 묶어서 잘 끌고 오라셨지. 바보는 생선을 새끼줄로 묶어서 다닥에 질질 끌고 갔습니다. 바보는 생선을 잃어버릴까봐 어디 들르거나 쉬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품삯으로 귀한 생선을 가져왔어요. 이것 봐. 아니, 생선이 그제서야 바보가 생선을 돌아보니 생선 살점은 다 떨어져 버렸고 생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휴, 생선을 이렇게 가져오는 바보가 어디 있니? 이런 건 종이에 잘 싸서 새끼줄로 묶어 매고 가져왔어야지. 어머니가 또다시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꼭 종이에 싸서 어깨에 잘 메고 오겠습니다. 아이는 또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또 바보는 건넌 마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아, 기특하다. 그런데 우리 집 당나귀를 한 마리 주겠다. 하루 종일 일한 나이에게 주인 집에서는 품삯으로 당나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커다란 당나귀를 턱 받고 보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아, 이걸 대체 어떻게 가지고 간담? 맞아. 어머니가 종이로 잘 싼 다음에 새끼 줄로 단단히 묶어서 어깨에 메고 오라고 하셨지. 아이는 어제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종이에 싼 후에 새끼줄을 칭칭 감고서 당나귀를 어깨에 휙 둘러매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보통 무게가 아니니 이 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바보는 당나귀 배 밑에 들어가서 절절 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라의 높은 벼슬에 있는 정승의 딸이 병에 걸려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잘 자도 못하고는 의원에게 갔다가 가마에 실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정승 부부는 그런 딸을 무척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아픈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죠. 정승의 딸이 가마를 타고 가다가 이 바보가 종이에 당나귀를 싸서 메고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아니, 저 아이는 왜 당나귀를 저러고 가는 거야? 오하, 그 모양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정승의 딸은 배를 잡고 깔깔깔 웃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목에 걸렸던 생선가시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이었구나. 자신의 딸이 낳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정승은 딸아이를 웃겨준 바보를 불러왔습니다. 아니, 자네 덕분에 내 딸이 형이 나올 수 있었네. 정말 고맙군. 그런데 자네는 왜 그런 꼴로 있었던 겐가? 그러자 바보가 있었던 일을 정승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승은 감탄했습니다. 비록 어리숙하지만 너의 그 효심만큼은 아주 뛰어나구나. 부모가 하는 말을 어찌 그리 잘 따르고 지킬 수 있단 말이냐. 그 점은 모두가 본받을 만하구나. 그렇게 정승은 딸을 구해준 감사의 표시와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효심을 칭찬하는 의미로 바보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그 상금과 당나귀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고 그런 바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내가 내 말을 잘 들어주었는데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더 잘할게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바보를 아주 칭찬하였고 더 이상 동네 아이들도 바보를 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바보는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